영 프랑스 잉글리시 4.15 부정선거 강찬호 어전 어벤져스 전략회의 세운영 태영호 장해찬 VOA 이계성 김기선 추북일 안뉴스 배승희 아침한개 BBC 코리아 프랑스 방송이고요. 공영방송이죠. 그 다음에 어린이날 비가 올 줄 알고 5월 4일 날 했고요. 성렬용. 그래서 이 청와대 개방처럼 이것도 이제 굉장히 핫 이슈가 될 겁니다.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에서 이렇게 수학여행 단골이 되겠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VOA에서 방송 영상 에디터 모집한다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VOA 워싱턴 톡은 아니고 워싱턴 톡 특별대담 원래 토요일날 하는데 이렇게 주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조은정 돌직구 조은정 하나 앵커 로버트 랩슨 이분 유명 많이 나오셨죠. 그 다음에 트로이 스탱거론 이분은 이제 경제 부분 한미 경제연구소. 그 다음에 리비어 이분도 브리킹스 연구원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죠. 참고하시고요. 브리킹스 연구원 쪽에서 자유우파적인 현재 브리킹스 연구소도 주류는 자유좌파다. 극좌파는 소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도 CIS 미국 전략문제연구소보다는 친민주당 쪽이다. 친미국 민주당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이분 얼굴 아시는 분 있나요? 저는 압니다. 이분 그래도 약간 언론 플레이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한미연합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그리고 오늘도 말도 뭐 사이다처럼 사이다 발언 하죠. 국방부 쪽 관계자들은 이렇게 사이다 발언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해주는 게 역시 또 외교관다운 말씀이셨고 뭐 이런 거는 인드라가 이제 미국 걱정 안 한다. 한국이 문제다. 여기에 대한 또 인드라 방송에 대한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또 인드라가 얘기했죠. 핵협의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리비어가 이런 면에서 공식화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것도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강조했고요. 뭐 이런 것도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국에 그냥 5천만 명 이래도 되는 걸 이런 발언이 아주 중요해. 이분이 언론 플레이를 잘하셔. 군인이치고 5천만 명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5,100만 명 언론 플레이 밤에 편안하게 잠잘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멋있어요. 사이다 발언. 자 이렇고요. 일부러 인드라 경제 얘기를 슬쩍 지나친 감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냐고요. 아까 경제 얘기는 거기서 살려다 여기다가 잠깐만 하면 이번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렬영의 그 상하원 합동 발언은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얻은 성과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특히 이 삼성전자 반도체와 현기차 이런 어떤 현안 문제, 경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미진한 점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점에서 좀 외교 성과가 덜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짧게 나가겠습니다. 물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친민주당이잖아요. 친미국 민주당이기 때문에 보면 현재 친미국 민주당 내에서 여론이 어떠냐면
바이든 형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바이든 형에 대한 불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원래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좌이파쇼 블록이 따로 있어요. 이쪽도 좀 어루만져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뉴욕타임즈에는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렇다고 뉴욕타임즈가 좌이파쇼 언론 아닙니다, 여러분. 국원이 인정하는, 제가 인드라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 언론입니다. 뉴욕타임즈 잊지 마시고요.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바이든 언론이라고 요즘 말할 정도로 워싱턴 포스트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에 뉴욕 타임즈는 약간 거리감을 두고 있는 건데 그것도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뉴욕 타임즈 논조에 대해 국내 찌라시들은 인드라 무시하겠죠. 걔들은 뭐 개념이 없으니까 무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거에 대해 인드라가 얘기하면 첫 번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됩니다. 무슨 트럼프와 반쪽정 문전비처럼 무슨 뭐 마피아식 방식 있잖아요. 원스톱 거래 그런 거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까지도 정상회담에서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비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마치 그것은 핵무장, 한국의 자체 핵무장 이렇게 헛소리를 지저귀는 좌우파쇼 가짜뉴스 음모론과 같습니다. 맥락이. 첫 번째는 그렇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된다. 두 번째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 무역 기구, 세계 무역 협정 있잖아요. 한미 무역 협정 FTA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건 CFR 같은 데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시절에 있었던 그런 어떤 중국 규제 이런 것들 그것은 풀어야 되죠. 관세 문제 이런 것들에서는 그것은 풀어야 됩니다. 미국이 자유국가, 자유무역국가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풀어야 돼요. 그게 반중 친미가 아니라 친미 반중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중 친미는 파시즘이고 무조건 중국과의 무역, 교역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대신에 제대로 된 규제가 필요한 거죠. 왜냐? 중국이 누구를 세계 무대에서, 세계 경제에서, 세계 교역국에서 제대로 된 세계 시장 룰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특허 제대로 했습니까? 안 지켰죠. 지식재산권 제대로 안 했죠. 지들이 조금 요즘 하니까 특허권, 저작권 이런 거 따지지 그전에는 사실상 깡 무시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중국 시민들이 그렇게 BTS, K-POP, 한류 원하는데 다 막아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세계의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짓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것을 트럼프식이 아니라 국제 경제 질서 룰에 따라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그런 걸 미국 중심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해서 중국의 잘못된 중국의 적폐 경제 지수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국제 질서에 준한 미국만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미국과 서방 동맹국가 외에 전 세계 다수 국가들의 합의에 따라서 합의가 마련된 그 룰에 따라서 중국 경제를 규제하는 것이 보다 원칙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만든 어설픈 반중을 바꿔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문제인데 설사 원칙은 그렇지만 그것도 CFR이 지적했지만 세 번째가 문제인데 설사 그렇더라도 당장
선거판에서 헌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미국 유권자들한테 관심은 외교보다는 경제예요. 국내 경제고, 국내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일자리고 물가고 임금이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이러한 관세나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은 미국 경제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적으로 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전기차 규제나 반도체 법안 이러한 것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든형의 몫이 아니라 미국 의회의 몫인데, 이걸 분명히 이해하세요. 바이든 형이, 이든 형이 그래 다 풀어줄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유국가야. 내공은 C8나 반쪽 노면 운전비 때는 막 지들 멋대로 해도 되지만 그런 파시 국가에서나 통용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자유국가 민주국가에서는 상호 견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서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회가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이런 면들을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 한다면 한국 정부, 일단 성렬형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기업의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대응이 필요한데, 이때 한국 기업들의 대응은 뭘 줬으니까 뭘 준다, 받는다,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마피아적 발상을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시면 됩니다. 대선만 끝나면, 사실 미국 대선만 끝나면 다 이 문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미국 대선 전까지는 이게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차이핑이 미룰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랬을 때 요 문제를 계속 우리가 꾸준히 제기하면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렬형은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과 한국의 언론이 없으니까 찌라시밖에 없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고 세계 국제 질서, 정치 경제 질서를 하고 계속 이슈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민간인이고 그 다음에 경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트럼프의 당선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다, 더 악화시킨다, 세계 경제를.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만 아니면 미국 공화당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미국 민주당에서 지나친 좌익파쇼가 쪽에도 대든 것도 안 돼요. 미국에도 저는 국회의원을 미국에 있는데 지난 방송에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대륙주가 구유 황제가 되기 전까지는 이 알파 오메가 관점에서 좀 부정적인 것을 알파로 내세웠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었다. 이번에 대륙주 구유 황제가 되면서부터 역시 알파는 디스토피아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돼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륙주가 구유 황제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 저는 미래를 디스토피아로 봤거든요. 그냥 암울하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국유본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 이렇게 되는 것은, 주공 방향은 분명히 이런 정상회담, 한미 워싱턴 선언에 있습니다. 근데 워싱턴 선언대로 가게 되면 자칫하면 대한민국 시민들이 오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국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가릴 게 있거든요. 자유좌파 몫이 있고 자유우파 몫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또 자유우파 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025년까지 분단체제를 지속시켜야 되니까, 국군 입장에서. 그런 점들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그런 점만 고려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
이제 강찬호 인드라가 4.15 부정선거 이렇게 하니까 이 티 입고 나왔고 지난 방송부터 얘기하니까 이제 강찬호 중앙일보 기자죠. 그래서 전 중앙일보 자체를 뭐 별로 언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냥 강찬호 기자. 저는 한국경제신문보다는 김현석, 중앙일보다는 강찬호 이런 식으로 전 기사 잘 쓰는 사람은 딱 눈여겨봅니다. 그 기자만 봐요. 그래서 이 홍석현 마음이 바뀌었냐 뭐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 안 합니다. 그냥 물론 이 강찬호 기자의 이러한 기사가 나오기까지는 중앙일보 편집부에서 통과가 가능한 거죠. 한국의 편집권은 굉장히 막강하고 소설을 쓰기로 유명하죠. 한국의 기자들은 편집국은 기자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면들을 부딪혔다는 것은 나름대로 중앙일보 편집부 쪽에서 간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크게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인드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건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4.15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미국의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다 이런 음모론을 펼치시면 인드라가 연을 끊습니다. 우이파시오로 규정합니다. 미국 대선은 정상적인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역대 모든 한국 선거가 다 부정선거였다 이런 시각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음모론 근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000년대 이후에 유일하게 부정선거라고 보는 선거는 4.15 부정선거입니다. 그 이전도 문전비가 당선된 것도 전 정상적이라고 봐요. 지방선거도 좌파쇼 민주당이 이겼지만 그것도 정상적인 선거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 4.15 부정선거만 부정선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선거 때 국힘이 당선됐잖아요. 성년형이 당선되고 정상적인 선거입니다. 이걸 분명히 합니다.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미국 대선은 부정선거다 하면 저는 연을 끊습니다. 우이파시오로 좌우이파시오로 규정합니다. 미국 대선을 부정선거로 보는 자들은 인드라 좌우이파시오 구분법 중에 추가가 있습니다. 조항이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성례령 외교를 굴욕 외교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파시스트의 구분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인드라가 오늘 하나 또 여태까지 쭉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난 미국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좌우파시오다. 분명히 강조드리겠습니다. 좌우익파시오입니다. 그 다음에 세훈이 형이 노조에 대해서 얘기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인드라의 노조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고 그 다음에 이계성 TV 카톨릭 뭐 태용호 입장 제가 분명히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 태용호 구독자고요. 태용호 여전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짧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태용호 78대 22로 핵무장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핵무장 주장하면 저희 파시오로 간주하는 편인데 태용호 의원이 핵무장론 얘기하는 것은 인드라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홍준표도 과거에 핵무장론 얘기한 바 있어요. 다 국유본에서 나름대로 78대 22로 한 거기 때문에 태용호 정도면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다 만 얘기하고요. 태용호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셔야 되는데
태용호 보좌관이라도 국힘당 관계자가 아니에요. 태용호 보좌관, 이 나라 보좌관 생활 해봤잖아요. 국회의원 보좌관은 반드시 해당 정당의 당원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국회의원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된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인드라 때도 그랬는데, 인드라는 당시에 아무런 당적이 없었지만, 당시 오늘날로 치면 국힘당 보좌관들 중에 상당수가 민주노동당 당원 같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인드라가 얘기했잖아. 가장 선진화된 그 보좌관 노조 이런 분들이 혹은 그 당 조직 노조가 가장 선진한 데가 이 국힘이에요. 가장 선진화돼 있어. 가장 열악하고 파쇼적인 데가 그저 종북당, 그다음에 자유파쇼민주당. 비교하면은 그 종북당의 가장 후진국이라면 노조 부분에 대해서 자유파쇼 민주당이 개도국 수준이고, 국힘당의 그 어떤 관료 노조, 뭐 이런 보좌관 노조는 선진국형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행키오님 구독 고맙습니다. 김기선 누님, 이분은 이제 책 내셔야 되고 강연 다니셔야 되고 따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북한의 과학자가 얼마나 상거지냐. 이론과 경험을 무장한 겸비한 분이시죠. 석탄 돌격대. 과학자들은 석탄 돌격대 시키면 어느 세월에 과학 연구하겠습니까? VOA 언론 자유 통제 심각하죠. 그 다음에 장해찬, 미국이 사기꾼. 자유파시니까 추가됐고, 파시즘. 지금 제가 볼 때는 자유파쇼 민주당은 현재 스스로 뭔가 그 나름대로 개혁할 만한 그런 건덕지도 스스로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거의 완전히 뭉개버리고 새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 싹 다 무너뜨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어설프게 그 남겨놓으면 제대로 된 거 만들기 어려워요. 그럴 바에는 싹 무너뜨리고 다시 만드는 게 과정도 빠르고 보다 좀 더 현대화시켜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싹 다 무너뜨리는 게 좋아요. 자, 주명이 화이팅. 데케트 딱 점수. 데케트 딱 몇 달 화이팅. 투쟁 좀 잘해봐요. 요즘 투쟁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불쌍해. 좀 열심히 투쟁 좀 해주고. 주명이 뭐 젊은 시각, 뭐 자유파시의 정교조야 뭐 새롭지 않고. 그 다음에 조례 폐지 이런 건 잘한 거죠.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인드라가 얘기했죠. 낙연이도 어렵다. 지명이 때문에 낙연이가 깨끗해 보이는 거죠. 낙연이도 파면 참 큰 거 많이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침 한개 무인 잠수정. 이거 무슨 2차 세계대전 때 유보트 그런 거 떠올랐지만 이게 중요한 게 무인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지금 잠수함에서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바다 밑에서 생활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 지원자가 별로 없대요. 인드라 아들이 지금 철책선 근무하잖아요. 부모
인들아 걱정이 될까봐 나한테는 뭐 아빠 시절에 군대 아니야 좋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친구한테는 힘들다고 얘기했대요. 그걸 2다리 건너서 제가 들었어. 나한테는 아빠 걱정하지 마. 너무 군대 너무 좋아라 막 이러는데 초택성 근무하는데 좀 힘들대요. 근데 이제 어차피 군생활이라는 건 적응 기간이 인드라 경험상 한 뭐 1년 정도만 1년 때까지만 1병 달 때까지만 힘들고 상병 달면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계급 체계가 달라져 가지고 제 때하고 라떼하고 다르더라. 라떼. 지금 벌써 뭐 석 달 됐는데 벌써 1병 달았대요. 시스템이. 전 병장을 없애자는 주인데 2등병을 없애나 봐요. 아무튼 그런 점에서 지금 철책성 근무 자원자도 계속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잠수함 자원자도 감소하고 있다 이거죠. 이러한 면에서 계속 철책성 근무도 로봇이 대신하고 무인 잠수함도 로봇이 할 수 있는 무인 시스템. 이거는 플랫폼의 혁명이다. 전쟁의 판도를 바뀐다. 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거기서 먹고 자고 막 이런 것들이 싹 빠지고 현대화된 로봇이 투입되고 무인선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끝내주는 거죠. 그냥 전쟁 판도를 바뀐다. 사실 뭐 우주도 무인 로켓 발사하는 마당인데 늦은 감이 오히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추부길 러시아에 들이오는 불길한 조짐. 뭐 푸딩이 종말은 오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작년부터 개전하자마자 계속 얘기했지만 인천 상륙작전처럼 한국전쟁과 비교해서 크림반도를 만약에 하면 대반격작전에 이다. 이게 휴전의 조건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드론 공격이 아닌 한국전쟁 때처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제유통자본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 있습니다. 확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크림반도 대반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올 초에 그 개전 1주년인가 맞이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크림반도 공세를 하려고 했었는데 미국에서 막았죠.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젤렌스키의 기밀 자료도 의도적으로 구기본이 유출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볼 때 국제유통자본 관점은 현재 소강 상태인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냥 현재대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휴전협상의 분위기로 가려는 그런 쪽으로 현재까지 보여요. 그러나 인드라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규탄하는 입장에서 현재 전선대로 휴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라는 점에서 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다른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는 편이지만 크림반도까지는 가능하다. 그건 허용해야 된다고 구기본에게 감히 권하고 싶습니다. 크림반도까지는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크림반도를 장악해야만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군사적으로 끝낼 수 있는
최소한 휴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된다고 지난 방송에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젤렌스키의 뜻대로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지금 서로 지금 나오는데 드론 격추. 네. 푸딩 발표에 따르면 크레물린의 드론 공격이 있었는데 그게 우크라이나 짓이다 라고 하고, 미국 국무부 쪽에서는 신중하게 자작극으로 보고 있는데 자작극이냐 아니냐 이렇게 다 상황에서 푸딩은 이것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라고 간주하고 키우에다가 드론 공격을 날린 거죠.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뉴스는 일본 뉴스 채널 아사히예요. 어차피 산케이나 아사히, 요미우리 일본의 3대 언론이 3대 찌라시야. 네, 3대 찌라시야. 산케이나 요미우리나 아사히나 다 찌라시예요. 저번에. 그리고 4대 찌라시로 하면 마이니치까지 쳐주는데 아사히가 가장 그래도 왼쪽에 있다. 네, 산케이는 구구파쇼, 세월호 7시간. 구구파쇼, V파쇼라면 이제 아사히 노선은 그래도 그냥 아사히나 자유우파와 자유좌파 사이에 있는, 자유좌파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유파쇼는 아니에요. 안뉴스. 근데 찌라시는 찌라시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산케이에 비해서, 산케이의 반한 파시즘에 비해서는 안뉴스는 그런 반한 파시즘은 없기 때문에 인자가 취급하는 겁니다. 강조하지만 일본에는 우이파시즘, 산케이, 세월호 7시간 이런 놈들이 문제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자이파쇼 한경 없어요. 찌라시들이 문제다. 자이파쇼가 문제다.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뉴스 같은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의 찌라시들이 워낙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거의 보도를 안 해요. 지간에서. 보도를 하더라도 막 그냥 지들 멋대로 막 해가지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게소리 방송 이런 거, 찰스왕 대관식 이더라도 안뉴스 통해서 언급한 거예요. BBC 코리아 찰스 3세 대관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짧게 소개했고요. 인도태평양 VOA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역할이 어떻게 됐나. 첫 번째, 2차 세계대전 직후 구호 황제 신임하다 일본 역할이 변화한다. 첫 번째, 버트란트 러셀 구호 황제 시절에는 일본과 유라시아 분리가 주된 역할이었다. 일본, 아시아에 대해서 관심 끊어. 이게 버트란트 러셀. 그 다음에 빅터 로츠치알드 시대에서는 미소 냉전 안보 경제 시기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빅터 로츠치알드가 구호 황제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버트란트 러셀 및 영국 구원 귀족의 세력이 약화됐죠. 당시에 일본은 1950년대 패전 직후부터 1950년대에는 버트란트 러셀과 영국 귀족 프리메슨 사실상 동무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과 영국 구변 귀족 그리고 프리메슨들은 일본 재벌을 해치하는 데에서도 차별을 뒀어요. 어떤 식으로? 일본 태평양 전쟁의 두 주역인
파소 세력이었던, 지원을 했던 두 세력 있잖아. 하나는 미쓰이고 하나는 미쓰비시잖아. 미쓰이는 육군, 미쓰비시는 해군이란 말이야. 근데 버트란트 러스의 영국 부용기족 프리메슨 쪽은 미쓰이를 철저하게 해체시켰어요. 반면에 미쓰비시는 신용만 냈어요. 그래서 1950년대에는 미쓰비시만 살아남았어요. 사실상. 그러던 게 미쓰이를 언제 부활시켰냐? 1960년대에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미일 신안보 조약 때부터. 그때 미국이 데이비드 록펠러가 미국의 일본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거죠. 목적은 빅터 로스차일드가 한반도를 넘어서서 일본마저도 적화시키겠다는, 세계 정복하겠다는 야욕에 맞서가지고 일본을 아시아의 방어선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3년 데이비드 록펠러가 국어 황제 시절에는 일본의 역할이 크게 바뀌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973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안보 역할은 소극적인 것이요, 방어적인 것이었다면 데이비드 록펠러 시대에서부터는 미국이 중심이고, 이쪽엔 유럽, 이쪽엔 일본. 그러나 심하게 나토가 우위지만 일본의 어떤 안보를 신경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는 그냥 계속, 일본의 안보력은 계속 약화시키면서 일본의 경제력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썼어요. 그게 데이비드 록펠러 시대였고, 그래서 데이비드 록펠러 시대에 일본은, 일본의 경제력은 경제 대국이 돼서 유럽과 똑같은, 유럽과 맞먹었는데, 그에 비해서, 경제력에 비해서 안보와 군사적인 면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죠. 그러나 그것은 일본에게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핵우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은 이런 안보 걱정, 군사력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돈을 고스란히 복지 부분에 돈을 쓰니까 일본은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친중의 막바지 시대가 접어들고 록펠러 대 록펠러 차기 황제가 정해지지 않은 시대에서 동아시아의 분위기가 굉장히 미미했던 시기예요. 이 시기에 브레진스키 선서가 대표적인데, 대한민국 정부더러 미국을 택할지 중국을 택할지 선택하라,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올 만큼 그런 친미 친중의 시대였어요. 차이메리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국의 안보도 너 따로 나 따로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주적도 헷갈리고, 그게 굴건이 만든 판이었어요. 근데 2019년부터 대럽주가 국어 황제가 들어서면부터 그게 분명히 바뀌었죠. 이제는 100년 동안의 친중이, 굴건의 친중 정책, 100년 동안의 친중 정책이 드디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미 친중의 시대가 아니라 친미 반중의 시대다. 그리고 이제 나토에 버금가는 인도태평양 조직에 시동이 걸렸다. 인도태평양 버전의 나토가 서서히 뜨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한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나치게 중심이면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한국이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죠. 한국이 들어가야만 다른 동남아 국가나 이러한 데서 들어올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브레진스키가 말했던 어떠한 구도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한국에서 대만으로 넘어가고 대만도로 대만 시민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과거 10년, 20년, 30년 전에 대한민국 시민들어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하라 이런 것처럼 지금 대만 사람들한테 국외보를 향후 한 20, 30년 동안 길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중국을 택할래? 미국을 택할래? 이런 질문을 계속 대만 사람들한테 할 것입니다. 한국은 끝났어요. 더 이상 중국이냐 미국이냐가 아니에요. 미국입니다. 끝났어요. 한국은 졸업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대한민국 내 좌파쇼 민주당, 좌파쇼 애들을 2025년까지 소멸시킬 수는 없지만 약화시킬 수는 있어요. 약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국위운동 관점에서. 그래서 지구방위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토와 비교하면 이건 구조적인 측면인데 하나는 역사적인 면, 두 번째는 구조적인 면. 한국을 프랑스가 필요하잖아. 나토 만들 때 프랑스가 필요한 겁니다. 일본은 독일, 대만은 우크라이나, 인도는 터키, 동남아시아는 서유럽, 동북아시아, 여기서 동북아시아는 소련 붕괴, 그러니까 러시아 붕괴를 염두해서 몽골, 그 다음에 시베리아 공화국, 연해주 공화국, 그런 국가들은 동북아시아, 동유럽, 뉴질랜드, 인도태평양은 스위스, 북유럽, 이렇게 구도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유라시아 지정학에서 우선순위가 이제 러시아가 우선순위였는데 지난 100년간 이제는 중국이다. 그래서 나토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안보 가치를 확장하고, 확장한 인도태평양 안보를 기반으로 좌나토 우아시아 안보, 가칭 아시아 나토를 강화시키고, 세 번째 미국 중심 나토 확장판에서 나토와 인도태평양 나토를 융합한 지구방위대 안보를 완성시키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1분 쉬었다 올 테니까 혹시 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문 주실 분 질문 주시고요. 없으면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1분 쉬었다 올 테니까 질문 주실 분 질문 주세요.